11단원 정적분의 활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넓이입니다. 그래서요, 주어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어진 함수 y는 fx가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 주어진 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여기 색칠되어져 있는 여기 초록색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넓이를 우리가 대문자 s라고 할 때 이 대문자 s라는 부분의 넓이는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요. 결국은 이 주어진 구간의 넓이 대문자 s가 되는 건데요. 자, 정적분이 넓이와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분은요. x축 위쪽을 적분했을 때는 양수가 나오고요. x축 아래쪽을 적분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함수 그래프가요. 아래쪽에 있다고 했을 때 x축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음수 영역에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똑같이 x축과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 분홍 색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 부분의 넓이를 대문자 s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그냥 정적분의 결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다가 그 음의 부호를 양의 부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정적분의 결과는 x축 위쪽에서는 양수가 나올 거고 x축 아랫부분을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텐데 어차피 넓이라는 게 음수값을 가질 수는 없으니 이 x축 아래쪽의 정적분 결과에는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넓이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함수 y는 fx가 늘 x축 위에 있거나 늘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보여지는 함수처럼요. x축 위를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함수들은요. 정적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앞쪽에 있는 S1이라는 여기 영역은 분명히 양의 값을 가지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부터 C까지 요 주어진 함수를요. 정적분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S1의 영역의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2 영역은요. 지금 X값이 C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값이 B일 때까지인데요. 여기 부분은 분명히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쪽 부분은요.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인티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비로소 S2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만약에 X값이 A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값이 B일 때까지로 넓이를 구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에 이거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양의 값이 나오고 여기가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넓이가 뭐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아래쪽 넓이를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해주시면 이 결과는 12가 나올 거고요. 똑같이 인티그랄 c부터 b까지를 그냥 해주시면은 분명히 음의 값으로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 또 붙여줘서 비로소 넓이가요. 플러스 7이 돼서 최종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19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그냥 주어진 함수 fx dx 요렇게 정적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양의 부분에 걸쳐져 있는 함수 부분 a부터 c까지 영역에서는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이 c부터 b까지라는 요쪽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지는 게 아니라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둘이 상쇄돼 버려서 5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O라는 값은 실제로 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적분 값인 거예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5가 되는 거고요. 우린 넓이인 19라는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는 구간을 나눠서 A부터 C까지는 그냥 fx dx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C부터 B라는 구간에는요. 마이너스 fx dx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매번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요걸 한 번에 표현하자면 A부터 C까지의 영역에서 fx의 절대값을 취해줘. 그럼 양수면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고요. 또 C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도 fx의 절대값을 취해줘. 그러면 음의 값을 갖는 정적분의 결과도요. 분명히 양의 값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A부터 B까지를 절대값을 취해준 fx를 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절대값을 취해서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그것이 바로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셈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주어진 함수 fx가요. 지금 위와 같이 생겼는데 이 친구를 절대값을 취해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지금 구간이요. 이쪽에 있는 x는 a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쪽에 있는 x는 b까지, 그리고 여기는 c라는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내가 절대값을 취해준 얘는 지금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 준다고 하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는 바로 그냥 넓이 값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의 부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따로 이렇게 양의 부분과 따로 계산해서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주어진 함수식에 절대값을 붙여서 구간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적분해 주시면 그게 바로 넓이 S값이 되겠습니다.